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시각각 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는데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두고 또다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의 안효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10년 만에 다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개정법안 발의만도 벌써 6번째라고 하죠. 예. 많은 분들이 이 입국장 면세점 개설하는데 찬성하는 것 같은데 또 내막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개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산업연구원의 최봉현 박사님, 그리고 면세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신 청솔관세법인의 여주호 관세사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원론적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공항마다 지금 면세점들이 존재를 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예, 최봉현 박사님, 이렇게 공항에 면세점을 두는 이유, 면세점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예, 공항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설치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면세점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약 16세기경에 선원들이 해외 공예상으로 이제 대서양으로 나가면서 유럽에서 그때 주류를 배에 싣고 갈 때 국내에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면세를 해준 거기서 유래돼 가지고 프랑스 정부가 1950년대 말에 서비스 수지가 굉장히 적자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을 좀 타개하자, 외화 획득을 하자, 그런 경제적인 목적으로 공항 면세점을 산업적인 목적으로 좀 강화를 하고 시내 백화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을 부과를 하게 됐죠. 그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일반화가 됐군요. 예, 예, 아주 그렇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군요. 공항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에는 운송이나 이 수단들이 주로 이제 해운업 배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관세점 자체가 이제 이 공항이 아니라 선박 위주로 이렇게 있었군요. 예. 자,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출국할 때는 면세점들을 다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건데, 예, 입국 면세점 설치에 조금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은 어떤 걸까요, 관세사님? 네.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우리나라에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나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점 제도가 우리나라에 최소 설치할 당시에는 외화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출국장 면세점이 있고요, 시내 면세점, 그리고 기내에서 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요,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면세점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효과도 일부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국경 감시 기능, 공공의 안녕 기능,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공공의 측면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나갔다 오시면서 면세점들을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원래 이제 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에서 보면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었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입국장 면세점을 여는 것이 좋으냐 아니냐, 예,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서로 좀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또 추가 발언을 하셔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먼저 국민의 편익이냐 아니면 입국 시스템의 혼란이냐, 이런 주제인데요. 찬성 측의 입장은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사서 나가서 불편했다는 건데, 최봉현 박사님,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입국 면세점 설치하자는 쪽에 우세하시죠? 좀 다르겠습니다. 예,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비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냐 출국장 면세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의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국할 때
그 입국해서 우리 휴대 물품 그 한도 내에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사용을 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보면은 출국하면서 구입해서 자기가 여행을 하거나 뭐 다른 목적의 외국에서 일을 보고 들어올 때 그걸 가지고 오는 휴대하는 네. 그 불편함. 그리고 기내에서 구입하더라도 사실 그걸 다시 또 휴대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거기에 비하면은 출국 그 코너에서 입국하는 입구에서 네. 만약에 간단하게 뭐 입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편의성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네. 국내를 여행객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 한국 내에 입국해서 그 여행 기간 동안에 소비할 간단한 뭐 주류라든지 뭐 그런 물품 같은 걸 입국장 면세점이 있으면은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지 않으면은 해외에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는 네. 곳에서 사거나 아니면은 시내에서 이제 또 다른 뭐 편의시설, 판매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또 이제 출국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 그 출발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또 기내에서 들어올 때 사는 것도 물품에 좀 제한이나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 또 여행하는 분들의 편의를 좀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근데 이렇게 입국할 때 면세점을 세우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입국 수속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거나 여러 가지 더 불편들이 있어서 물건을 안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전보다 공항이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다. 편익을 주자는 건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든 주장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공항 내에서 우리가 입국할 때 항공기에서 내려서 이민국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짐을 찾아가지고 세관을 통과해서 입국을 합니다, 그죠? 예. 나가게 되는 거죠, 밖으로.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동선이 뭐 그렇게 길거나 복잡한 동선은 아닙니다. 아니고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런 입국장 면세점이 위치한다면은 예. 간단하게 뭐 물품을 몇 개 구입해가지고 나온다면은 그렇게 뭐 그 동선이라든지 움직이는데 네. 혼란이나 불편함이 조성되기는 어렵고요. 실제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중국 수도공항하고 또 태국 공항, 방콕 공항하고 싱가포르 상해공항을 그 업무차 네. 입국하면서 올해입니다. 보면서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입국하는 그 타임 시점인데도 낮 시간에도 생각보다 본잡하거나 또 이용객 수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비자나 여권 가지고 이민국 수속을 받고 짐이 내려오면 짐을 찾고 이제 관세라인을 통과하죠. 예. 규정된 물품 이상을 예. 가져오신 게 없으니까 자진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 관세선을 나가기 전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를 하게 되겠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그 불편이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주호 관세사님 그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한다면 실제로 입국 절차가 뭐 어느 정도나 좀 지연된다고 판단하세요? 우선 이제 지연된다는 시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그 대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라는 건데요. 평균 뭐 우리 공항공사 측의 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 84% 정도 국민들이 이제 입국장 설치를 원한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렇게 출국할 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 출국할 때 뭐 향수나 화장품 가벼운 것들은 뭐 사서 가방에 넣어서 가도 크게 상관없지만 양주나 좀 무거운 것들은 뭐 어디에 맡겨놓을 수 없을까 이런 그래서 출국할 때 사지 않고 입국할 때 사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우리가 작년에 2012년도에 그 입국한 총 국민들이 약 1,300여 명, 그러니까 내국인들이 1,300여 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예. 입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약 38%가 면세점을 이용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러면 면세점에 체류하는 평균 기간이 1,500 내지 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이제 혼잡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거고요, 공항에. 그다음에 수화물을 장기간 찾지 않게 되니까 여러 수화물이 쌓이게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정체 비용, 수화물 수치 비용 따라서 입국장을 이용하지 않는 그 여행객들에게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국가 안보 문제랄지 여러 가지 세관 감시 시스템 보완해야 될 추가적인 비용 문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선행된 뒤에 입국장 면세점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입국 절차가 늦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수치로 예를 들면 몇 분씩 평균적으로 늦어진다 이런 뭐 조사 결과는 그거는 네. 지금 평균 25분에서 예. 지금 현재 평균 2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입국 심사와 수화물 수치 세관 감시라는 네. 일련의 그 절차에 있어서 25분에서 늘어나면 약 40분 내지 50분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약이나 밀수품 등 이제 국가 좀 위해 요인들이 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뭐 입국장을 거친다고 해서 어차피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입국장을 설치하지 않는 네. 지금의 통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입국장에 전체적으로 CCTV가 약 1,800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감시 체제가 잘 돼 있고요. 세관 그 CIQ라고 하는 이제 법무부 검역소 세관이라고 하는 국경 감시 기관이 굉장히 첨단 시스템으로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작년과 같은 경우에 통계를 내보면 마약이 약 175건이 적발됐고요. 총기류가 27건. 그리고 이제 400불이 초과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들어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전체 여행객이 약 6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예. 가산세 기준으로는 12억 정도 추정이 됐고요. 그런데 지금 입국장의 세관 그 관세선을 통과하기 그 전 단계에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에 1,500명 내지 2,000명 정도의 여행객이 정체하게 되고 항공기별로 계속 그 여행객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체류하는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접선 장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부 네. 극히 일부겠지만. 그럼 관세사님 죄송한데 뭐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많이 그 입국장 면세점을 지금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그렇습니다. 그 국가들에서는 그런 혼란을 감수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시기에? 지금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나라도 설치된 국가가 일부 있습니다. 총 162개국 115개 공항에서 입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경제 환경이 조금 다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관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와 비지역 간에 차별이 없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이렇게 입국적 면세점을 하는 국가는 특히 관광 산업을 육성하는 국가들만 하고 있고요. OECD 국가 주요 국가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입국적 면세점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중국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아까 수도 국제공항과 푸동공항에 물론 입국적 면세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권 국가니까 아직은 어떤 적발 사항이나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안보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국가 체제나 다른 상황이어서 우리나라하고 경제 환경이 비슷한 OECD 국가는 거의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천공항 입국할 때 면세점 설치 문제를 놓고 오늘 찬반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인천공항 만들 당시부터 벌써 10년 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다시 또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이번엔 그럼 이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앞서 최봉현 박사님도 원래 이제 그 해상에서부터 이런 그 면세점 생긴 게 경제적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도 새 정부는 경제적 효과에서 투자라든지요, 소비를 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입국장의 면세점을 만들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로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경제적인 효과를 이제 먼저 논하기 전에 우리 여관세사님 말씀 중에서 조금
네, 이 말씀하세요. 사실과는 조금 네. 다르지 않나 하는 네.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 그 입국객들이 다른 나라 사례도 뭐 봐도 마찬가지, 실제 가서 봐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부 그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뭐 25분 걸릴 게 40분으로 딜레이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사람만 잠시 자기 시간을 내서 가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입국장 뭐 총기류나 마약류를 반입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실제 그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입국장 면세점이 그런 온상이 됐다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가 그거는 총기류를 반입하거나 우리가 그 마약을 반입하는 거는 입국장 면세점하고 아무 관련은 없는 거예요. 그냥 반입하는데 모르겠어요. 입국장 면세점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입국장 면세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반대를 위한 좀 네, 논리가 아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 부분은 사실 아시다시피 그 입국장 쪽에 약 뭐 300평방미터나 뭐 500평방미터 이런 정도의 면세장 뭐 한두 개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뭐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일부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 매출 효과나 그 매출을 통해서 국산품이 또 팔린다면은 국내 산업에 대한 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인천공항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이제 그 인천항이나 부산 김해공항이나 또 제주공항 이런 국제공항이나 항만 같은 경우 또 확산이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조금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걸 네. 뭐 숫자로 뭐 따져가면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입국하면서 뭔가를 간단하게 뭐 살 게 있으면 좀 구입하고 그런 편의를 제공하고 하자는 네. 뭐 그런 취지로 봐야죠. 여주호 관세사님은 이제 굳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할 필요가 높지 않다는 주장이신데 경제적 효과 말씀하신 지금 뭐 고용이라든지요. 혹은 이제 또 외화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해외 사업자들에게 사올 텐데 국내에 그 입국장에 면세점이 개설되면 국내에서 물품을 사기 때문에 외화가 그만큼 나갈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네, 일부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국장 설치에 대한 찬성 측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외화를 뭐 절감하거나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측면, 그리고 일부 이제 국산품을 애용하는 네. 국산품 매출을 증가하는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에 이제 저희가 인천공항에서 1조 9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외국산 제품이 약 1조 5천억, 국산 제품이 약 4천억 정도, 그러니까 예. 국산이 약 21%, 외국산이 약 78%, 약 8대2 정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냐면 외국산 제품이 주로 우리가 그 고가의 뭐 특정 소비재의 브랜드, 뭐 양주류 예. 또는 뭐 화장품, 향수, 네. 그다음에 가방류 이런 등등 거죠? 이제 특정 네. 그 소비재류로 판매되고 있고 외국의 유명 브랜드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장에서 내국인이 물건을 사게 되면 대부분 그 입국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수입품입니다. 네. 수입품이니까 수입품은 외국에서 사서 그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비율이 외국산이 8, 국내산이 약 2 정도 되니까 그 대부분의 경우는 외화가 외국으로 다시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사더라도 외국에서 물건을 사서 면세점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가니까 상당 부분은 외국에 다시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용효과인데 고용효과는 입국장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점원들에 대한 고용이니까 아까 박사님 말씀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2개소 정도 되니까요. 예. 많아봐야 한 100명 내외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고용효과가 뭐 제조업이 아니니까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소득 효과나 기타 뭐 세금 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작년에 출국장 면세점에서
무려 129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출국장 면세점이. 따라서 나머지의 부가가치 효과는 그 공항공사에서 그 징수하는 임대료, 네. 임대료와 일부 고용효과, 일부 약 20% 남짓 국산품을 판매하는 그 부가가치 효과 정도 이제 그 효과를 노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그 경제적 효과가 만약에 뭐 없거나 미미하다면 그 국민의 편의 증진인데요. 국민의 편의와 그 여러 가지 공공의 그런 안녕과 어떤 입국장의 품질, 그 공항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국장에 그 면세점을 설치하면 우리가 인천공항의 그 출국장만큼 그런 그 규모는 아니군요. 예, 그거보다 그렇습니다. 좀 적은 규모인 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공사 측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환영하는 측이고, 면세점 운영업자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뭐 별로 돈이 안 돼서 적자가 나고 있어서 별로 반기지 않는다 그러고요. 항공사 측은 기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제 판매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약간 좀 반대쪽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분께 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소비 입장에서 면세 입국정이 생기면 과소비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과요. 또 해외여행이나 다닐 수 있는 그 중산층 이상, 부유층에게만 그렇게 세금 안 내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거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봉현 박사님. 예, 또 우리 이어가시사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토를 조금 달게요. 네. 이 경제적 효과 부분은 그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를 거기에 관련되는 경제 주체들의 그 개개, 그러니까 그 판매자라든지 공항공사의 어떤 그 수입이라든지 그것만으로 보는 건 아니고 국민 경제 전체에 생기는 경제적, 그러니까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다 봐야 됩니다. 물론 비용 측면에서도 모두를 봐야 되고,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하고 국가 네, 관점에서 봐야 되는 비용, 전체적으로. 예. 사회적인 어떤 예. 효용 대 그 비용, 그 부분은 조금 다르게 계산이 돼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그 부분이 면세 산업이 충분히 그 국민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가세 형평성이라든지 그 세금이 좀 덜 굳어지는 그런 어떤 비용을 충당하고도 네. 충분히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그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부만큼 경제적인 문제에서 민감한 정부라면은 아마 이익이 안 되면은 당장 저 다 폐쇄하고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입국장 면세점 뭐 그 몇 평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가소비를 운운하는 거는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소비라는 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사람을 네. 두고 우리가 가소비를 한다고 그러지, 입국하면서, 뭐, 필요한 어떤 뭐 술이든 담배든 뭐 화장품이든 몇 가지 400불 그 한도입니다. 그 한도 내에 400불 정도 가서 물건을 산 걸 보고 우리가 가소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죠. 네. 예. 아무래도 눈에 보이니까 소비는 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과소비라까지 표현하는 거는 지나치다는 표현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한참 있다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좀 이렇게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예. 관세사님께는 이렇게 바로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 아까 질문과 같은 얘기인데 과세 형평성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물건 사는 분들은 면세점을 이용 못하니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해외여행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품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면세점 이용해서 면세 혜택까지 주고 이게 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의 침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네. 동의하세요? 네. 과세 형평성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여행객들 상호 간에 여행객 상호 간에 대한 형평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국내에서 순수하게 판매하는 물품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6조 3천억, 전 세계 1위 시장입니다. 면세 시장이 저희가 면세품이 그만큼 네.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요. 팔리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근데 면세점들은 또 적자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시내 면세점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네. 시내 면세점에 어느 정도 이익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출국장 면세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도 이제 운영하는 측면이 네. 있는데요. 그런데 입국 여행객은 전체 작년 기준 1,300여 명이 우리가 출국을 했고요. 순 출국자 수로 보면 약 700명 정도, 그러니까 일회 출국자를 제외한 700명 정도 되니까 전 국민의 약 1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승무원이나 일회성으로 출국한 국민 외에 2회 이상 출국하는 사람을 여행객이라고 본다면 전체 국민의 약 15.5% 정도 되고요. 그렇다면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특정 건강 위해 물품이 많은 거죠. 술, 담배가 좀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향수, 여러 가지, 가방 이런 소비재들이 나가는데, 일반 국민들이 다수에 보는 시각은, 조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조세 정책을 희생시키면서, 그러니까 과세를 일부 하지 않는 400불까지 면세를 해주는 겁니다. 과세를 희생하면서까지 외화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내국인의 소비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라는 예,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한 30분 정도 시간을 이제 할애하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봉현 박사님은 설치를 하자 이런 그 입장이세요. 설치를 하는 입장인데 혹시라도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런 것들 좀 마무리 발언 한 1분 정도씩 드릴 수 있는데 최 박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정부가 어떤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면은 크게 이렇게 봅니다. 그 제도나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후생 효과가 얼마나 크냐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비용보다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대안을 검토해서 대안이 없다면은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도 사실 거의 비슷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입국객의 관세 행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이 초래되는 예.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은 관세원을 더 충당을 한다든지 또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여주호 관세사입니다. 한 1분 이내로 그동안 오늘 하신 말씀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여러 가지 보완이 돼야 되겠지만, 네. 고속도로에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장에 들어오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국경 감시 기능과 안보 기능,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입국장 면세점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재원 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정부 들어서. 그래서 면세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나라 살림을 좀 이축하게 돼서 아직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생기면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간단치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산업연구원 최봉현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셨고요. 여주호 관세사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